저는 저 아이오닉 5 자체의 디자인은 뭐 포니트를 오마주해 갖고 한다서로서 완성도 있게 나왔다고 봐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건 이제 저게 아이오닉이라는 게 현대 전기차의 브랜드 아니에요. 그럼 아이오닉 5가 되든 다음에 아이오닉 뭐 7이 나오든 아이오닉 시리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에 그 티저 화면으로 아이오닉 모델 현재 만들어 놓은 거 3가지가 나온 거 보면 저것만 직선 스타일이고요. 나머지 2개는 좀 둥글둥글해. 유기체 같이. 그러면 도대체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의 디자인의 주제는 뭐냐? 저는 이제 디자인보다는 상품 컨셉 측면으로 보니까 그럼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저게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오마주 했으니까 하나 오마주 모델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또 이게 둥글둥글한 걸로 계속 갈 거냐.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현대는 요새 나오는 차들의 차체 그 버디 섹션이라든지 이런 성격들을 보면 일단 기아하고 다른 방향을 가는 거는 확실히 보여요. 확실해요. 예, 현대는 굉장히 좀 칼로 자른 것 같은, 연도 조금 더 심플하게 그 어떤 볼륨감을 강조하기보다는 굉장히 그 지오메트릭한 그 아반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시미 칼로 친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오닉 5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서 타겟으로 해서 노렸던 거는, 자 그러면 현대라는 회사가 처음 차를 만들었던 히스토리컬한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포니, 그거를 조금 계승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해석을 했다. 거기에다가 요새 현대가 가고 있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 물론 제네시스는 좀 달라요. 다르죠. 예, 그렇지만 그런 걸 봤었을 때 좀 새롭긴 하죠. 영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네시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기아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죠. 기아하고요? 아니, 디자인 각진 거라든지 이렇게 날카롭게 면을 하는 거하고 제네시스는 거기랑은 다르잖아요. 약간 면을 둥글게 가져가죠. 예, 그거랑 오히려 기아는 자체적인 방향이 그대로 있었는데 보면은 현대는 완전히 다른 것 같고 기아는 오히려 제네시스하고 그러면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보면 제네시스는 완전히 제규어인데. 그 섹션이라든지 그런 면 처리가. 사이드 프로옵션 얘기할 때 저희 그 얘기잖아요. 후륜구동에 얘기할 때 전기차는 역시 엔진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후륜구동, 전륜구동 이런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 지금 저걸로 보면 딱 전륜구동인데 저게 최대한 후륜구동이거든요. 실내를 밀어야 되니까 저 도어 파팅 라인이 최대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야 실내를 넓게 쓰니까. 엔진이 있고 거기에 벽이 있죠. 파이어월이라는 게 있고 그 벽 위에 이제 주로 엔진 서비싱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윈쉴드가 뒤로 좀 가잖아요. 네. 그런데 엔진이 없어요. 이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H포인트도 앞으로 더 갈 수도 있어. 아주 많이는 못 가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가운데 앉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에 좌우 쪽에 앉게 되면은 너무 앞으로 가다 보면 앞바퀴가 있잖아요. 앞바퀴 그 하우징이 너무 앞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걸리면은 한쪽 다리는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캣 포워드하고 또 한 가지 유리한 점은 이 H포인트가 내려가면 편안하기 위해서는 뒤로 가야 돼요.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H포인트가 올라가면, H포인트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H포인트가 올라가면은 더 앞으로 가도 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래서 안에 인테리어 공간을 기존의 엔진을 가지고 있던 차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는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테슬라가 그쪽은 아직도 더 배터리랑 등 위치를 잘한다라는 얘기 있고, 트렁크 공간이 없어요, 거의. 테슬라의 트렁크가 진짜 웬만한 큰 가방 실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보니 그걸 열면은 배터리도 나고 선들이 막 보여서 그 엔진룸만 가려놓고 이거 전기차 맞아? 트렁크가 거의 없어요. 아직 현대가 이 부분이 조금 뭔가 아닌가구나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이고 엔진룸이 없고 앞뒤로 최대한 늘린 것만큼 휠 베이스가 거의 3m잖아요. 근데 지금 저게 전장이 4,635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장 대비 휠 베이스의 비율을 보면 거의 65%가 나와요. 근데 보통 내연기관 차들은 60% 내외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전기차의 그걸 흐름을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지금 사람들이 전기차 나오면 다 자율주행을 다 같이 봐서 그러는데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은 다른 컨셉이잖아요.
내연기관 차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넣을 수는 있죠. 근데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사람이 뭔가 해야 되고 그러면 실내 공간이 넓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에 얹혀진 거죠. 근데 지금 저거는 이제 아직 자율주행이 아닌 전기차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충돌해갖고 소위 크럼블 존이 있어야지만 승객을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 줄일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겠죠. 뒤에서 와서 받아도 그래요. 뒤에 크럼블 존이 있어야지만 뒤에 승객이 보호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상태가 자율주행이 100% 되지 않은 전기차로서는 최대한 느린 걸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10년 되고 20년 되고 자율주행이 왔다. 정말로 4단계까지 가고 5단계 보면 사고가 안 나잖아요. 차들끼리 알아서 피해가니까. 그러면 크럼블 존이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올 거야. 아반떼 사이즈인데 실내 공간은 뭐 G80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 가면 아반떼 사이즈인데 실내 공간은 에쿠스급이 나올 거야.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차 요새 나오지 않았어요? 스타리아? 앞모습만 모노볼륨이잖아요. 앞에 이마만. 그러니까 모노볼륨을 하면 엔진이 없더라도 이걸 더 앞으로 끌어집어낼 수는 있죠. 윈실드를. 그 대신에 높아지죠. 높아지고 왜냐하면 바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잠깐 병풍 얘기를 하네. 아이오닉 5하고 EV6 디자인 보면서 제가 상품 컨셉 측면에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역시 기아와 현대의 같은 그룹이지만 디자인에 대한 철학이 다르구나. 그렇죠. 그런 게 달라야 되죠. 기아는 조심스러워요. 기아는 2인자로서 좀 조심하는 그런 게 보여. 현대는 굉장히 무서운 게 없어. 어드밴스드하게 그냥 새로운 걸 팍팍팍 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소나타 같은 그런 어떻게 이상한 것도 나오지만 잘못 튀어서 보통 차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어드밴스하게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기아는 요번에 KA 나온 것도 그렇고 기존의 틀 내에서 굉장히 세련되게 뭔가 가지고 아까 소시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저게 훨씬 그런 면에서 EV6가 우리에겐 친숙하게 보여. 아이오닉 5는 좀 더 미래에서 온 것 같고 이거 좀 더 친숙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가져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그 전에 전기차가 유행하지 않고 뭔가 하나 둘씩 만들 때는 전기차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서 독특한 사람들을 위한 독특한 스타일링. 그러니까 초기 단계 GM의 EV1부터 시작을 해갖고 닛산의 리프, BMW i3, i8 그런 차 보세요. 좀 독특하잖아. 근데 지금 EV6나 아이오닉 5 보면 차 자체에 내연기관을 넣었다고 그래도 팔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전기차니까 미래지향적으로는 가되 독특하게 지금 내연기관 차라고 그래도 통할 것 같은. 그 뭐냐면 전기차가 이제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류 디자인에서 주류 자동차의 디자인을 안고 심장을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를 바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역시 기아는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해. 굉장히 있는 거에서 좀 조물조물거려갖고 세련되게 만들어내고 현대는 쭉쭉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기차가 처음에 나올 때는 다들 걱정을 했었어요. 와, 이거 새로 완전히 이상한 프로포션이 될 거다. 그런데 테슬라가 그냥 보통 승용차 뭐 패스트백 같은 그런 스타일의 프로포션이 나왔고 이제 다른 데도 이 버디가 이렇게 두껍지만 이걸 줄여서 보통 승용차 비슷하게 보이게 하는 완전히 이거 보자마자 저건 전기차 같다 라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소비자들이 지금 뭐 전기차라고 해서 완전히 이상하게 생긴 모양 그런 게 나오는 거를 아직은 조금 거북해하는 것 같아요. 거북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는 단계가 굉장히 지금 버디 섹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라서 조금 덜 두껍게 보이게 하고 기존의 승용차와 비슷한 느낌이야라고 하는 거를 자꾸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측면 이거는 뭐 저도 내부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아까 프렁크와 트렁크를 얘기했지만 프렁크는 못 만든 게 프렁크가 뭐예요? 프론트 트렁크. 그걸 프렁크라고 그래요? 네, 프렁크라고. 아까부터 제가 뭔 소린가? 아니,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디 있어? 아니 그 즉 공식 용어예요. 프렁크를 엔지니어링적으로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간이 안 나니까 공간이. 네, 배치가. 그러니까 그걸 테슬라 그렇게 뜯어보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다 했는데 다른 데도 비슷하대요. 내연기관에서 넘어오는 애들이 제가 근데 그걸 이제 오너로 타보니까 알 것 같아 이유를. 프렁크가 얼마나 편한지. 그다음에 트렁크에 우리가 이제 새 차를 사면은 보통 내연기 현대기아차를 사면 영업사원이 트렁크 정리함을 주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건 안 주던데. 불봐줘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트렁크 또 밑에 공간이 정말 그렇죠. 꽤 큰 공간이 요새는 있으니까 스페어 타이어를 안 쓰니까 쓰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스페어 타입뿐 아니라 그게 이제 진짜 배기 이런 게 다 안 들어가되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공간이 있어. 거기다가 걸레부터 무슨 차 닦는 거 뭐 다 집어넣어 놓고 사실상 트렁크를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랜저 저희 집에 있던 차들 타면은 그 트렁크 정리함에 무슨 그 윈도우 워시 닦는 거 뭐 걸레 넣어놓고 뭐 이것저것 넣어놓잖아요. 그거를 현대기아도 하고 싶었는데 안 된대요. 여러 가지 점에서 엔지니어링적으로 특히 세이프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얘기는 좀 다른 좀 차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